안녕하세요. 낭낭이입니다. 저는 이번에 황능문 교수님의 슬로싱킹을 읽었답니다. 황능문 교수님이 말하는 슬로싱킹은 생각할 때 괴로움이나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고 이완된 상태를 유지하되 집중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를 1초도 멈추지 않겠다는 자세로 생각의 끈을 붙들고 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하다가 졸리면 20분 정도 선잠을 자는 것도 괜찮다고 하네요. 수능 시험에서 1등을 한 학생들을 보면 자기주도 학습을 하며 공부가 재미있다고 하잖아요. 책 내용 중에도 일이 좋아서 몰입하게 되는 것보다는 몰입을 하다 보니 일이 좋아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몰입을 경험한 이들은 하나같이 자신감과 행복감을 느끼더군요. 그들은 아마 깊은 몰입까지 가지 않았나 싶네요. 이 책은 주로 슬로우 싱킹을 이용한 몰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시생, 수능시험 준비생, 몰입캠프 참가자 등의 다수에게 메일을 받고 피드백을 해준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가장 탁월한 아이디어는 잠과 꿈속에 있다와 변리사 시험준비생이 5개월 동안 경험한 몰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먼저 가장 탁월한 아이디어는 잠과 꿈속에 있다. 꿈에서 길어올린 혁신적인 아이디어들. 관아선에서는 화두를 간절히 구하면 숙면일여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한다. 숙면일어란 깊이 잠든 상태에서도 화두를 놓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그야말로 꿈에서도 문제를 생각하는 고도의 몰입 상태인 셈이다. 역사의 길이 남을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어떻게 얻어졌는지 살펴보면 꿈에서도 문제를 생각한다는 것이 결코 비유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화학자 케쿨레가 벤젠 구조를 해독할 수 없어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꿈에서 뱀이 제 꼬리를 물고 빙빙 도는 광경을 보고는 고리 형태의 화학 구조라는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일화는 너무도 유명하다. 재봉틀을 발명한 일라이어스 하우가 바늘 끝에 구멍을 뚫는 아이디어를 얻은 것도 꿈에서였다.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오토 레비도 꿈에서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영감을 얻었고 화학자 멘델레예프 역시 꿈에서 원소 배열표를 보고 주기율표를 완성했다고 알려져 있다. 아인슈타인은 머리맡에 늘 노트와 펜을 두고 잤는데 씨름하던 문제에 대한 유용한 아이디어를 꿈에서 얻으면 이를 잊지 않고 기록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원리의 핵심 아이디어를 꿈에서 얻었다고 전해진다. 물리학자 닐스 보어도 꿈에서 본 태양계의 모습을 참조하여 원자 구조 이론을 완성했다고 한다. 하루 4시간 이상은 자는 법이 없었다던 에디슨조차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틈틈이 선잠을 활용했다.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가 꿈에서 들은 선율로 예스터데이를 작곡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롤링스톤스의 대표곡이자 4주간 빌보드 1위를 차지한 세리스팩션도 기타리스트 키스 리처드가 꿈에서 기타 리프를 듣고 작곡했다고 한다. 꿈에서 영감을 얻은 소설가들도 많다. 파우스트의 괴테,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변신의 프란츠 카프카, 검은 고양의 에드거 앨런 포, 해리포터의 조앤 케이 롤링, 개미의 베르나르 베르베르 등 셀 수 없을 정도다. 특히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소설 잠을 출간한 직후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나는 잠과 꿈을 통해 창의력을 키우고 유지한다. 꿈은 내 모든 영감의 원천이다. 꿈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대부분 글에 쓴다. 각 꿈은 한 챕터 전체를 꿈에서 얻어 그대로 옮겨 쓰기도 한다.
쓰다가 막히면 누워서 뇌한테 내 문제 좀 해결해줘 부탁하고 잠들길 기다린다. 꿈속에서 만날 여러 아이디어를 기대하며 대체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이토록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것일까? 앞서 살펴본 대로 기억을 인출하는 능력은 잠을 잘 때 고양되고 깨어있는 동안에는 줄어든다. 수면 중에는 기억의 인출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많이 분비되고 전두엽이 비활성화해 의식 깊은 곳에 있는 장기 기억이 쉽게 인출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두엽이 비활성화되면 장기 기억에 쉽게 접근할 수는 있어도 문제를 찾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식도 사라진다는 것이 문제다. 쉽게 말해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창의력을 10분 발휘할 천재적인 뇌가 되지만 문제의식이 없어 이를 활용할 수 없는 것이다. 슬로싱킹을 통한 몰입으로 이 난관을 뛰어넘을 수 있다. 1초도 멈추지 않고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숙면이려, 즉 자면서도 그 문제만을 생각하는 고도의 몰입 상태가 되어 수면 중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게 된다. 이렇게 잠을 자는 동안 얻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깨어있는 동안 우연히 떠오른다. 수면 중에는 기억의 저장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므로 아무리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를 인출해도 아침에는 대부분 기억나질 않는다. 그러다가 낮에 산책이나 샤워, 선잠 등을 즐기며 몸과 마음이 이완되면 그 아이디어가 다시 떠오른다. 다시 말해 아이디어는 간밤에 수면하는 동안 이미 만들어졌고 이를 낮에 깨어있을 때 우연히 갑자기 불쑥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숙면 이려가 통찰력을 키운다. 수면과 창의성의 연관을 과학적으로 밝힌 중요한 논문이 있다. 독일 리베크 대학의 얀 보른 교수가 2004년 네이처에 발표한 수면이 통찰력을 높인다 라는 논문이다. 연구팀은 피험자들에게 얼마간의 시간을 주어 통찰력이 필요한 문제를 풀도록 한 다음 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A그룹은 8시간 동안 수면을 취하게 했고 B그룹과 C그룹은 각각 밤과 낮에 8시간 동안 깨어있게 했다. 그러고서 이들에게 다시 문제를 풀게 했더니 A그룹의 통찰력 수준이 나머지 두 그룹보다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연구팀은 문제풀이 훈련을 시키지 않은 채 피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8시간 동안 잠을 재우고 다른 한 그룹은 8시간 동안 깨어있게 한 뒤 문제를 풀게 하는 추가 연구를 했다. 그랬더니 잠을 잔 그룹일지라도 잠들기 전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 통찰력이 증진되는 효과는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시 말해 주어진 문제를 생각하다 잠이 들면 통찰력이 향상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수면이 통찰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실험을 통해 우리는 자면서도 문제 하나를 계속 생각하는 숙면 이려가 통찰력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옥스퍼드 대학교 수면과 생체 리듬 신경과학원의 원장 러셀 포스터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잠이 부족하면 창의성이 말살된다고 단언하는데 깨어있을 때는 뇌가 오히려 깊은 생각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한다. 외부에서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 정보가 쉴 새 없이 들어와 일을 처리하기에도 바쁘기 때문이다. 따라서 뇌가 쉬면서 하루 동안 무수히 경험한 것을 숙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시간은 오로지 잠잘 때뿐이라고 한다. 그가 낮에 아무리 고민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잠들기 전에 생각해 보라고 권하는 이유다. 얀 보른 교수의 연구 이후로
수면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후속 연구가 이루어졌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매슈 워커에 따르면 수면 중에는 우리 뇌가 특별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정보들을 서로 연결한다. 즉, 정보의 위치를 바꾸고 새로운 연관을 만들어낸다. 그는 이러한 뇌의 활동이 창의성을 낳는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는 서로 들어맞지 않는 아이디어와 사건과 기억들을 연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의성의 기본이라는 것이다. 잠이 든 상태에서 창의성이 고양된다는 것은 이제 신경과학 분야에서 정설로 인정받고 있다. 다만 창의성 발현에 어떤 수면 단계가 관여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다. UC 샌디에이고의 수면 연구가 사라 메드닉은 렘 수면에서 창의력이 발휘된다고 주장한다. 렘 수면이 연상 기억을 촉진하는 동시에 연상 기억과 비연상 기억을 통합하는 활동도 촉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이탈리아 볼료나 대학의 발레리아 드라고는 창의력이 비렘 수면에서 발휘된다고 주장한다. 비렘 수면 상태에서는 코르티솔에 의한 각성 수준이 낮아져 의식에서 멀리 떨어진 장기 기억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얀 보른 교수는 창의성이 전반부 수면에서 극대화된다고 주장한다. 깨어있는 동안 학습 활동으로 얻은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변환되는 것은 꿈을 꾸지 않는 비렘 수면 중에 일어나는데 이러한 변환 대부분이 전반부 수면 중에 일어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창의성 발현을 위해서는 밤늦게까지 깨어있기보다 일찍 잠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나의 몰입 경험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내 경험으로는 숙면 이래의 몰입 상태에서 서너 시간 자고 일어나면 아이디어가 가장 많이 떠오르고 다시 잠이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나는 아이디어가 거의 없다. 따라서 잠든 상태에서 떠올린 아이디어를 붙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잠이 들고서 서너 시간 후에 일어나는 것이다. 저절로 눈이 떠지지 않는다면 알람을 맞춰놓는 방법도 있다. 경험상 이렇게 중간에 잠을 깨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놀랄 만큼 쏟아진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몰입을 통해 자면서도 생각을 지속하는 숙면 이려의 상태에 도달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소개한 연구 결과들은 깨어있을 때 한 문제를 강도 높게 생각하면 잠을 잘 때도 그것을 생각하는 숙면 이려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 뇌는 낮에 저장한 단기 기억 중에 자극이 강하거나 반복 입력된 정보를 잠자는 동안에 장기 기억으로 변환시킨다. 그러려면 낮에 입력된 정보가 뇌에서 재방송되어야 한다. 신경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잘 알았지만 이를 눈으로 확인할 만한 연구는 없었다. MIT의 신경과학자 매슈 윌슨은 우리 뇌가 낮에 경험한 중요한 정보를 밤에 잠을 자면서 복습함으로써 장기 기억으로 저장한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했다. 연구진은 4분의 3바퀴를 회전하면 초콜릿 우유를 먹을 수 있는 원형 트랙에 쥐를 풀어놓고 쥐가 움직일 때마다 해마에 있는 뉴런의 전기 신호를 기록했다. 그런 다음 쥐가 잠든 동안 뉴런 전기 신호를 기록해 이를 해독해 보았더니 낮에 트랙 위를 탐색했을 때와 동일하게 4분의 3바퀴를 회전한 후 시냅스 발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쥐가 잠을 자면서 낮에 경험한 위치 정보를 복습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결과다. 놀라운 아이디어는 우연히 떠오른 것 같아도 실은 어떤 문제 하나를 두고 끈질기게 생각을 거듭한 몰입의 결과다. 7년간 페르마의 정리에만 매달린 수학자
앤드루 와일스가 남긴 다음 말은 숙면 이려 상태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과정을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다. 무언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려면 한 문제에 완전히 집중한 채로 엄청난 시간을 인내해야만 합니다. 다른 생각 없이 오로지 그 문제만 생각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완전한 집중 그 자체지요. 그런 다음에 생각을 멈추고 잠시 휴식을 취하면 무의식이 서서히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새로운 영감이 떠오르게 되지요. 완전 집중 뒤의 휴식. 이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영감이 떠오르는 순간은 너무도 찬란해서 우리는 종종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고 싶어진다. 하지만 앤드루 와일스의 이 말은 천재의 영감이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무의식이 작동해 새로운 영감을 떠올리게 되기까지는 한 문제에만 집중해 엄청난 시간을 인내하고 오로지 그 문제만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바로 이런 몰입의 시간이 기적 같은 영감을 탄생하게 하는 비밀이다. 몰입은 가장 특별한 나로 살게 하는 힘입니다. 앞서 소개한 11개의 원칙의 간단한 원리가 정말 실제로 적용이 될 것인지가 의심스러운 독자도 있을 것이다. 의도적으로 생각을 계속하면 정말로 몰입도가 올라가서 기량이 향상되고 일에서 재미와 흥미, 사명감을 느끼며 자아 실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걸까? 슬로우 싱킹 장기 몰입의 원칙 11개를 꾸준히 실천한 두 사례를 소개하려 한다. 첫 번째는 변리사 시험 준비생, 두 번째는 사법 시험 준비생의 사례다. 특히 첫 번째 사례를 자세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장기간 몰입을 하며 나타나는 구체적인 변화가 잘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이 두 사례가 장기 몰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다음은 변리사 시험 준비생이 내게 첫 번째로 보내온 메일이다. 이번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면서는 꼭 몰입하는 공부를 경험하고 싶었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지속 가능한 최선이라는 것이 정말로 있기나 한 건지 의문이 듭니다. 공부를 그만둘까 갈림길에 선 지금에 와서야 용기를 내 교수님께 두서없는 메일을 보냅니다. 어떻게 해야 무기력해지지 않고 습관처럼 공부할 수 있을까요? 짧게라도 좋으니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절실하고 간절하고 중요한 일인데도 어째서 우리는 그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걸까?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걸까? 학생이 중요한 시험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그 과정이 지루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정은 어디서 기인할까? 공부란 매우 높은 몰입도를 요구하는 과제인데 지금 당장은 공부에 적합한 수준으로 몰입도를 올리지 못한다. 도전 대상과 학생의 기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적절한 피드백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칙센트 미하이가 말하는 몰입의 3요소, 즉 명확한 목표, 실력에 걸맞은 과제 난이도, 빠른 피드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의도적인 몰입이다. 이는 의도적인 노력으로 공부에 적합한 수준이 될 때까지 몰입도를 올리는 것이다. 높은 몰입도는 고도로 집중된 상태, 낮은 몰입도는 산만한 상태다. 엔트로피라는 자연 법칙에 따르면 집중된 상태에서 산만한 상태로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특별한 노력 없이도 저절로 일어난다. 그러나 그 반대의 변화는 그렇지 않다.
담배 연기를 예로 들어보자. 담배 연기는 저절로 흩어지지만 저절로 모이지는 않는다. 흩어진 담배 연기를 한 곳에 모으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몰입도를 올리는 일도 마찬가지다. 높은 몰입도에서 낮은 몰입도로 변화하기는 쉬워도 그 반대는 어렵다. 몰입도를 올린다는 것은 활성화한 시냅스의 양을 선택적으로 증가시킨다는 뜻인데 이 과정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몰입도를 올리기는 더 어려워진다. 따라서 몰입도를 가시적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몰입도를 올리는 과정을 오르막길을 오르는 일에 비유하면 좋을 것이다. 특히 산만한 상태에서 단시간에 고도의 몰입 상태로 가려 할 때 버티고 선 몰입 장벽은 더 가파른 오르막길에 비유할 수 있다. 미끄러운 오르막길을 오를 때 올라가려는 노력을 잠시만 중단하면 금세 아래로 미끄러지는 것처럼 몰입도 역시 노력을 중단하는 즉시 순식간에 떨어진다. 따라서 몰입도를 올려 정상에 도달하려면 미끄러지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오르막길을 올라야 한다.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다 슬럼프에 빠졌다는 이 학생에게 나는 슬로싱킹을 활용하는 법과 함께 앞에서 소개한 슬로싱킹 장기 몰입의 원칙 11개를 실천하길 제안했다. 이 학생이 이를 실천하고 그 경과를 일주일에 한 번 메일로 보내면 내가 적절한 피드백을 주기로 했다. 이 학생이 보낸 경과를 보면 몰입도가 올라가는 원리와 그에 따른 변화를 알게 될 것이다. 1주차 선잠 효과 최고입니다. 누워서 자는 거랑 정말 다릅니다. 엎드려서 자니까 알람을 딱히 안 맞춰도 20분쯤 후에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잡념이 사라져서 공부 내용이 훨씬 선명하게 머리에 들어옵니다. 오늘도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총 2번씩 잤습니다. 2주차. 이제는 공부할 때 잡념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인강도 집중해 듣게 됐습니다. 전에는 강의가 얼마나 남았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봤는데 지금은 1시간 반짜리 강의를 들으면서도 2~3번 정도만 확인합니다. 널뛰듯 하던 감정도 제법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파서 잠을 많이 잔 날이면 기분이 살짝 우울해지고 조바심도나지만 공부를 시작하면 금세 집중력이 높아지면서 기분 좋은 상태가 쭉 이어집니다. 1주차 이후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덕분에 무기력해지지도 않았고요. 몰입도가 서서히 올라가는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초기에는 슬로싱킹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한 과목을 일주일 이상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등 각 사항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시행착오를 겪기도 한다. 그러나 적절한 피드백을 통해 시행착오를 수정하면 점차 몰입도가 올라가면서 몰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이러기까지 대체로 4주에서 5주 이상이 걸린다. 5주차. 새 과목제 몰입해 공부하다 보니 깨달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표법을 공부하면서 다른 과목보다 더 재미있다고 생각했고, 2번째로 화학을 공부하면서는 역시 물리나 생물보다 화학이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번째로 디자인 보호법까지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자 이게 바로 몰입의 효과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늘 해야 할 일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지요. 이제야 그 의미를 알겠습니다. 몰입은 세상 모든 일을 재미있는 경험으로 바꿔주는 마법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무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였는데 이제까지 저는 잘못된 선택으로 적성에 맞지도 않는 공부를 하고 있다며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10월을 마무리하면서 한 달간 제가 쓴 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같은 사람 맞나 싶을 만큼 많이 변했더군요. 교수님 말씀처럼 가치관과 삶에 임하는 태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 자신이 얼마나 발전할지 기대됩니다. 처음에는 몰입 효과를 잘 인지하지 못하다가 공부하는 모든 과목이 재미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몰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 학생이 가치관과 삶에 임하는 태도가 변하고 있다고 말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야 할 일에 혼신을 다하면서도 괴롭고 힘들기는커녕 마음 깊은 곳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면 가치관에 변화가 생긴다. 그간 추구했던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쾌락은 부질없으며 할 일에 몰입함으로써 더 큰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정신적 성숙을 이끌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오므로 교육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6주차 일요일부터 3일간 지구과학을 공부하면서 최고의 몰입을 경험했습니다. 한 번 앉으면 6시간을 꼬박 공부했는데 그냥 제가 지구과학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학습 내용에 빠져들다 보니 제가 지구가 되고 해수가 되고 대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밥 먹는 것도 귀찮을 정도로 생각이 도무지 멈추질 않아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 책상으로 밥을 들고 와 먹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공부와 다른 정보는 들어도 금방 까먹었고 무얼 하든 공부 생각이 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삶이 너무도 새롭게 느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민법을 새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빠르게 몰입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부가 재미있다는 경험은 정말이지 그 자체가 하나의 동기가 됩니다. 다시 또 그 재미를 느끼고 싶고 나 자신을 시험하고 싶어집니다. 현재가 온전하니 역설적으로 죽음이 절실하게 와 닿습니다. 삶의 유한성이 뼈저리게 느껴져서 어떻게 해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쏜살같이 흘러가 버리는 하루처럼 인생도 너무나 짧으리라는 허망한 마음이 들면서도 그런 유한함이야말로 삶을 힘껏 살게 하는 구동력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의 논리로 삶에 대한 답을 내리긴 어렵겠지만 어렴풋하게나마 깨달은 사실은 지금처럼만 살면 후회하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기뻐했던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큰 목표를 잡고 그걸 이룬 자신을 상상하며 행복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 미래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에 혹은 성취감이 생각만큼 크지 않기에 공허함과 허탈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은 이루고 싶은 목표를 마음속에 품되 순간에 집중할 수 있어서 삶이 조화롭고 행복합니다. 그저 오늘을 열심히 사는 나 자신이 만족스럽습니다. 몰입으로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행복감을 느끼다 보면 삶의 한시성을 더욱 절감한다. 한 번뿐인 소중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이 인생의 중요한 화두가 된다. 이 학생도 몰입 6주 만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 같다. 9주차 며칠째 운동하는 시간만 빼고는 아침에 눈을 떠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시간을 공부에 쏟고 있습니다. 외로우면서도
삶이 찬란하게 느껴집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나 자신이 잘 알기에 행복감이 벅차오릅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2달째 쉬지 않고 공부하는데도 전혀 지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부 시간이 점점 늘어갑니다. 이렇게까지 오래 많이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매일 공부 시간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11주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만의 페이스를 찾는 과정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따라하지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만 그 페이스를 찾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인생이 꽉 채워질 것입니다.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충만한 행복감을 요새는 꽤 자주 느낍니다. 최선과 행복이 공존할 수 있음을 절감합니다. 조급해지면 자꾸 무리하게 돼서 시험 때까지 꼭 지킬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잠을 충분히 잔다. 둘째, 매일 운동한다. 셋째, 나머지 시간은 모두 공부한다. 지킬 것은 결국 이 3가지뿐인 것 같습니다. 물론 교수님께서 늘 강조하신 것들이지만 이 이상은 욕심이고 이 이하는 게으름이라는 것을 많은 시행착오 끝에 알았습니다. 실은 이 3가지를 완벽히 실천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삶이 정말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제가 정신적으로 많이 성숙해졌다고 말씀하실 정도로요. 이 시간이 저에게 무엇을 남기든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충만한 행복감을 느끼는 동시에 최선의 노력과 행복이 공존할 수 있음을 깨닫고 있다. 슬로싱킹 장기 몰입의 원칙 11개 중에서 수험 공부의 가장 핵심적인 3가지가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깨어있는 동안 공부만 하기라는 사실을 장기간 몰입을 실천하며 스스로 깨쳤다. 변리사 시험 준비를 위해 몰입하고 있지만 합격 여부를 떠나 몰입 자체가 가치 있는 경험이자 삶의 변화를 이끄는 구동력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다. 12주차 헬스장에서 자주 만나는 아저씨께서 벼랑간 제게 인상이 참 좋다, 얼굴이 천사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칭찬은 난생 처음이라 당황스러우면서도 기분 좋았습니다. 유행하는 옷을 입고 화장을 겹겹이 발라도 지울 수 없었던 제 안의 어떤 그림자가 드디어 거친 것 같습니다. 몇 달째 생필품을 사지 않아 매일매일 늘어진 맨투맨을 입고 얼굴에 무엇 하나 바르지 않아도 요새는 거울을 볼 때마다 나 자신이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제 얼굴인데도 지금껏 본 적 없는 전혀 다른 얼굴인 것 같습니다. 달라진 내면이 표정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다. 행복한 삶을 몇 달 지속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이것이 표정에 나타난 것이리라. 14주차 서울에서 모의고사를 치고 내려오기 전 시간 여유가 있어서 대학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흥미로운 생각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특히 인생의 목표에 관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는데 한 친구는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해 일과 여가의 라이프 밸런스를 누리면서 사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모르긴 해도 제 주변 친구들 대부분이 이럴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 역시 이런 삶을 간절히 원했으니까요. 도대체 이런 꿈을 꾸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저의 꿈은 10억을 모으는 것입니다
라고 한다든가 스티브 잡스가 저는 돈을 열심히 모아서 일을 그만두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면 분명 이질감을 느낄 텐데도 우리는 왜 그런 목표를 서슴없이 자기의 꿈이라고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차이가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장기간의 몰입 경험을 통해 또래 친구들과는 명확하게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최선을 다하고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삶에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고단하고 힘겨운 일상이 반복되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잠재력을 펼치는 삶을 추구하기보다 소박한 꿈에 만족하게 된다. 그래서 행복은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불행하지만 않으면 좋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삶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사형 집행 날짜를 모르고 사는 사형수와 같다.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삶이 아니라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잘못 보냈음을 후회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죽음의 순간에 지나온 삶을 후회하게 될지 아닐지는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에 달렸다. 무슨 일을 하든 삶을 불태웠다고 할 만큼 최선을 다하면 후회할 이유가 없다. 17주차 시험이 점차 다가오고 있지만 현재에만 집중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공부에 미쳤다 싶은 순간들이 꽤 있었습니다. 온종일 공부 생각뿐이었고 심지어 꿈에서도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꿈에서 문제 풀 방법을 찾아 기뻐하면서 잠을 깨곤 했습니다. 평소에는 몰입을 잘하다가도 시험이 다가오면 불안감과 걱정이 들어 몰입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다. 그러나 이 학생은 시험 날짜가 다가와도 의도적인 몰입을 통해 흔들림 없이 몰입도를 잘 유지하고 있다. 꿈속에서 공부를 계속한 경험은 관하선의 몽중일여에 해당한다. 18주차 길을 걸으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책을 항상 손에 쥐고 있습니다. 마치 책과 한 몸이 된 것처럼 책이 없으면 허전하고 책을 보고 있지 않으면 무언가 어색합니다. 운동은 매일 40분씩 합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운동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운동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한 덕분인지 스트레스가 전혀 없습니다. 운동은 수험생에게 정말 중요한 일과인 것 같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교수님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마지막 1초까지 최선을 다하겠노라 매일 다짐하고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이러니 시험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행복감이 커집니다. 온종일 집중하다가 잠자리에 들면 아, 정말 특별한 삶이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럴 땐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납니다. 늘 꼭두각시처럼 살다가 처음으로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전의 제가 불행한 건 아니었지만 삶다운 삶을 산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이 깨달은 바대로 규칙적인 운동은 장기간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사항이다. 시험 날짜가 임박하거나 결과가 걱정될 때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진인사 대천명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 학생 역시 이런 마음가짐으로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
몰입을 장기간 체험하면서 전과 달리 삶다운 삶을 살고 있다는 행복감을 느낀다고도 언급하고 있다. 20주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쁩니다. 결과가 좋게 나오기도 했지만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미 모든 보상을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어젯밤 잠자리에 눕자 지난 5개월간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보다 더 할 순 없었겠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제게는 시험 결과보다 이번 일주일을 보낸 방식이 더 인상 깊습니다. 인생 최고의 몰입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단 1초도 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지배당할 겨를도 결과를 지레짐작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합격 여부를 떠나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으로 절실하게 공부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몰입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인가 싶을 정도로 짜릿한 행복함을 계속해서 느꼈습니다. 저희 목표는 오로지 마지막 1초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고, 오늘 자연과학 시험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릴 때까지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제가 그럴 수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몰입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몰입은 지극히 평범한 나를 가장 특별한 나로 살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요. 삶의 본질을 깨달으니 모든 순간이 행복으로 채워졌습니다. 그 충만감이 너무나 커서 앞으로도 이렇게 살길 염원하게 됩니다. 미숙하고 실수투성이인 나 자신이 좋습니다. 평생을 살아도 알지 못했을 나의 가치를 일깨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공부하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 동시에 정신적인 성숙에도 이르렀다. 이 학생의 몰입 경험이 앞으로 펼쳐질 인생에 더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여기까지 낭낭이었습니다.